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볼린저 밴드가 수렴한 뒤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작동합니다. 밴드를 이탈했다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캔들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방향으로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에는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산하고 움직임이 반대편 기준선을 건드리면 그 방향으로 추가 포지션을 진입해 대응합니다. 또한 설정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별도의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 계좌에 적용해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전은 24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479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로또를 5,000원짜리 5장씩 매주 사도 700년 넘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7월 29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날 10%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지수는 6089선에서 출발해 한때 6228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 장중에는 5262선까지 밀렸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약 6% 하락한 566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약 2조 1천억 원, 외국인이 약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약 3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급락한 대형주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매도에 나섰다는 점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전날 저가 매수에 들어갔던 개인 자금 가운데 일부가 추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 안팎 하락한 20만 원 초반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2% 내린 136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124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전날에 이어 두 자릿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719선까지 올라가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장중 63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7% 넘게 하락한 6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약 4,57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약 3,083억 원, 기관은 약 1,48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하락 물량을 받아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일부 들어왔는데도 하락 종목이 1,5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은 강했습니다. 전날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불안이 2차전지와 반도체 장비 성장주를 포함한 중소형주까지 확산된 겁니다. 어제 시장의 핵심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한 사상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주가가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대했던 영업이익은 약 64조 원이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였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전날 급락 이후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분위기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갔고 그동안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의 반대 매매와 레버리지 ETF의 포지션 정리가 이어지면서 매도는 기업 가치를 따질 겨를도 없이 정해진 가격에 닿는 순간 너나 없이 물량을 던진 결과였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기업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이 사상 최대 실적보다 더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낮을 때는 평범한 실적도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도 매도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바로 그 기대의 차이를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기 전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하러 가보시죠.
다우지수는 1.03% 상승했고 S&P 500도 0.21% 올랐지만 나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미국 증시는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9% 급락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8.9%, AMD는 8.2%, 인텔은 5.9%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적 전망을 높인 코카콜라와 현금 흐름이 개선된 보잉에는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 AI 투자 기대가 많이 반영된 반도체 기업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성장주와 가치주처럼 단순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은 기대가 반영된 기업과 실제 실적으로 가치를 증명한 기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업종 교체로 나타났지만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 급락으로 훨씬 크게 반영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7월 FOMC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지만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대 2년물 금리는 4.2%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해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이라기보다 유가와 물가 때문에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반영한 움직임입니다. 브렌트유도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확대되면서 배럴당 87달러 부근까지 반등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경기와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금리 결정 자체뿐 아니라 연준이 유가 상승을 일시적인 변수로 보는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위험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자동매매로 수익을 가져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골드였습니다. 어제 골드는 주식시장 급락보다 FOMC를 앞둔 달러와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올랐지만 달러 인덱스는 100일선에서 큰 방향을 만들지 못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6%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골드의 상승을 막았고 국내외 주식시장 불안은 4,000달러 부근의 가격을 받쳤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골드는 온스당 4,000달러 초반을 중심으로 상승과 되돌림을 반복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한 방향으로 매도가 확대됐지만 골드에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는 자금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자금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동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6,545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7,234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689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